끝났어, 민경채. 내 사장 놀이는 여기서 끝이야. 하루아침에 권력의 정점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민경채요. 민두식 회장의 냉혹한 선언과 함께 사장실에서 쫓겨나 평사원 자리에 앉게 된 거죠. 그런데 더 굴욕적인 건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문태경 밑에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도 못하십니까? 그게 사장까지 했던 분의 실력이에요? 문태경의 날카로운 한마디에 민경채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참다 참다 폭발한 민경채가 김선재에게 달려가는데 선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은 회장님의 불법 비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 실장이 그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과연 민경채는 이 기회를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배신과 음모가 교차하는 오늘, 권력의 게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야 해. 민경채의 떨리는 목소리가 민강유통 사무실에 울려 퍼져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회사의 절대 권력자였던 민경채가 오늘은 사무실 한켠 평사원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민경채는 여전해요. 평사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 거만한 성격이 바뀔 리 없거든요. 야, 이거 복사 좀 해줘. 민경채가 신입 직원에게 명령조로 말해요. 신입 직원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봐요. 저도 지금 급한 업무가 있어서. 뭐? 내가 시키는 건데 뭔 급한 업무야? 민경채의 목소리가 높아져요. 사장실 명패는 떼어졌지만 여전히 자신이 이 회사의 주인인 양 행동하는 거예요.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민경채에게 집중돼요.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아직도 지가 사장인 줄 아나 봐. 수군거림이 시작돼요. 민경채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커피 타와. 아메리카노로. 이번에는 다른 직원에게 말해요. 그 직원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민경채 씨의 비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민경채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러요. 하지만 주변 직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웃는 듯한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민경채 씨가 누구세요? 그냥 평사원인데 왜 저러는 거야?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져요. 민경채는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너희들 감히 내한테. 그때 문태경이 다가와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어요. 민경채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문태경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민경채는 문태경을 쳐다보며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보여요. 뭐 하긴 뭐래요? 업무 지시한 건데. 업무 지시요? 민경채 씨는 지금 평사원입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어요. 문태경의 말에 민경채의 얼굴이 붉어져요. 주변 직원들이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동료들을 대하지 마세요. 여기는 민경채 씨 개인 사무실이 아닙니다. 문태경의 차가운 말에 민경채는 할 말을 잃어요. 그런 민경채를 보며 문태경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쾅 내려놔요. 이 계약서들 오늘 밤까지 다 검토해서 보고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 파일들도 정리하고요. 어마어마한 양의 업무예요. 혼자서 하기에는 밤새도 모자랄 정도의 일이에요. 민경채는 그 서류들을 보며 입을 벌려요. 이걸 혼자 다 하라고요? 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자신의 업무가 있으니까요. 민경채 씨만 남는 업무네요. 문태경의 말에는 명백한 보복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민경채가 동료들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주변 직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그동안 민경채에게 당했던 서름이 이제야 풀리는 기분이거든요. 민경채는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깨달아요. 더 이상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이 정도도 못하십니까? 그게 사장까지 했던 분의 실력이에요? 문태경의 날카로운 한마디가 민경채의 심장을 찌르고 지나가요. 밤새 작업한 보고서를 문태경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던진 말이에요. 민경채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눈이 충혈된 상태로 문태경 앞에 서 있어요. 다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문태경이 보고서를 민경채 앞으로 밀어내요. 빨간 펜으로 빼곡히 수정된 보고서를 보며 민경채의 손이 떨려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좀 팀장님이라고 하세요. 민경채 씨는 제 팀 소속이니까요. 문태경의 차가운 정정에 민경채는 이를 악물어요. 자신보다 한참 아래였던 문태경에게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민경채 씨, 서류 정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회장 자리를 꿈꾸셨던 겁니까? 문태경의 말이 회사 전체에 울려 퍼져요. 주변 직원들이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와요. 민경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요. 지금 저를 모욕하는 거예요?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하지만 문태경은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모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거죠. 민경채 씨가 사장 시절에 제대로 된 업무를 해본 적이 있나요? 뭐라고? 민경채가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문태경이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해요. 앉으세요.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문태경이 새로운 서류 뭉치를 민경채 앞에 놓아요.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이 계약서들 검토하고 이 데이터 입력하고 저 파일들도 정리해 주세요. 오늘 퇴근 전까지요. 민경채는 그 엄청난 업무량을 보며 입을 벌려요. 혼자서 하기에는 불가능한 양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이건 너무 많지 않아요? 많다고요? 민경채 씨가 사장 시절에 다른 직원들에게 시켰던 업무량에 비하면 적은 편인데요. 문태경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동안 민경채에게 당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밤새 일해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사장 시절엔 우리 고생은 생각도 안 했으면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민경채의 귀에 들려와요. 민경채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직원들을 괴롭혔는지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민경채 씨, 점심시간에도 일해야겠네요. 이 양을 다 끝내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문태경의 말에 민경채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어나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의 자신은 그저 평사원일 뿐이니까요. 아, 그리고 민경채 씨. 문태경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져요. 커피 심부름이나 복사 같은 건 다른 직원들에게 시키지 마세요. 직접 하세요. 그것도 업무의 일부니까요. 민경채는 문태경을 쳐다보며 주먹을 꽉 쥐어요. 복수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문태경의 차가운 미소가 민경채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민경채가 무거운 서류 박스를 들고 복사실로 향하다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면서 민경채의 인내심도 함께 무너져 내려요. 아! 민경채의 비명소리에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져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민경채에게 집중돼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민경채 씨, 괜찮으세요? 한 직원이 가벼운 목소리로 물어봐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에요. 괜찮냐고? 괜찮을 리가 있어. 민경채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질러요.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거예요. 나는 민강유통의 사장이었어. 이 회사를 일궈낸 사람이라고. 민경채의 외침에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아요. 또 시작이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봐. 웃지 마. 웃지 말라고. 민경채가 킬킬거리는 직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요. 하지만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재미있어하는 표정이에요. 민경채 씨는 더 이상 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평사원이에요. 문태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해요. 그 한마디가 민경채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아요. 평사원? 내가 평사원이라고? 민경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요. 이제 거의 절규에 가까워요. 그래요, 평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문태경의 차가운 말에 민경채는 주먹을 불끈 쥐어요. 지금 당장 문태경을 때려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너 이 자식이. 민경채가 문태경을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 다른 직원들이 말려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민경채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구경하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민경채 씨,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민경채의 분노는 멈춰지지 않아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내가 없었다면 이 회사가 지금처럼 클 수 있었겠어? 민경채의 외침에 문태경이 비웃음을 터뜨려요. 민경채 씨가 한 일이 뭐가 있죠? 회장님의 그늘에서 권력만 휘둘렀을 뿐인데요. 뭐라고? 민경채가 다시 흥분하며 소리를 질러요. 하지만 주변 직원들은 이제 지겨워하는 표정이에요. 또 저러네. 매일 저런 식으로 난리를 피우면 어떻게 일을 해?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민경채의 귀에 들려와요. 민경채는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깨달아요.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요. 다 됐으니까 이제 일하세요. 서류 정리 끝나지 않았잖아요. 문태경의 마지막 한마디에 민경채는 할 말을 잃어요. 결국 주저앉아 흩어진 서류들을 줍기 시작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려요. 김선재의 전화예요. 여보세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려요. 이제 김선재만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인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무시당하며 버틸 순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내요. 민경채가 화장실로 뛰어가서 김선재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지만 여전히 거만한 어조는 남아있어요. 사장님, 일단 진정하세요. 김선재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숨어 있어요. 진정하라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문태경 그 자식이 나를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다고. 민경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요. 화장실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리자 민경채는 목소리를 낮춰요. 문태경이 사장님을 어떻게 대하든 지금은 참으셔야 합니다. 김선재의 말에 민경채는 화가 나요. 자신이 이렇게 급한데 김선재는 너무 여유로워 보이거든요. 참으라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저 자식이 나를 평사원 취급하면서 온갖 굴욕을 주고 있는데. 사장님, 복수는 차갑게 계산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나서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김선재의 말이 끈끈하면서도 달콤해요. 마치 민경채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아버지는 나를 완전히 버렸고 회사에서는 개무시당하고 있는데. 민경채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나요. 김선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사장님, 때가 옵니다. 회장님의 약점을 잡으면 기회가 다시 옵니다. 약점? 무슨 약점 말이에요? 민경채의 목소리에 갑자기 희망의 빛이 돌아와요. 김선재의 말에 뭔가 있다는 걸 직감하는 거예요. 전화로는 위험합니다. 잠시 후 로비 카페에서 만나요. 김선재가 조용히 말해요. 그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민경채의 기대감을 더 키워요. 지금 당장 갈게요. 민경채가 다급하게 말하자 김선재가 차분하게 제지해요. 아니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30분 후에 만나죠. 그리고 사장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김선재의 신비로운 말투에 민경채는 더욱 궁금해져요. 뭔가 큰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알겠어요. 30분 후에 로비 카페로 갈게요. 전화를 끄는 민경채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화장을 고쳐요. 절망에 빠져있던 얼굴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아와요. 김선재, 너만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야. 민경채가 혼잣말을 하며 화장실에서 나와요. 하지만 김선재가 과연 민경채의 편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오히려 김선재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계산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온 민경채는 문태경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자리에 앉아요. 하지만 이제 그 시선이 예전만큼 무섭지 않아요. 곧 김선재를 만나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민경채 씨,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도 길었네요. 업무 시간에는 개인 용무를 자제해 주세요. 문태경의 날선 말에도 민경채는 이번에는 참아요. 곧 모든 게 바뀔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민경채의 예상치 못한 순종적인 대답에 문태경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어요.
하지만 민경채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회장님의 불법 비자금 정황을 알고 있습니다. 김선재가 조용히 한마디를 던져요. 로비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민경채와 마주 앉은 김선재의 눈빛이 의미심장해요. 비자금이요? 민경채의 눈이 번쩍 뜨여요. 김선재의 말에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하는 거예요. 네, 회장님이 해외에 숨겨둔 돈이 상당합니다. 세금 포탈은 물론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돌린 자금들이에요. 김선재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요. 마치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처럼 신중한 태도예요. 얼마나 되는데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려요. 아버지 민두식이 그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최소 수백억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문제예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은 돈들이거든요. 김선재의 말에 민경채의 얼굴이 점점 밝아져요. 이게 바로 자신이 찾던 아버지의 약점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제가 직접 나서긴 어렵지만 따로 사람을 써서 알아낸 정보가 있습니다. 김선재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그의 신중한 태도에서 이 일의 위험성이 느껴져요. 그럼 그 돈줄을 잡으면 회장님은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당국에 신고만 해도 끝이에요. 김선재의 말에 민경채의 가슴이 두근거려요. 마침내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거든요.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함께 해왔는지 말이에요. 김선재가 의미심장하게 말해요. 둘 사이에는 이미 많은 비밀이 공유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사장님, 이번에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회장님을 끌어내리되 사장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이 무너지면서 사장님까지 함께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숙이고 참으면서 완벽한 기회를 기다려야 해요. 김선재의 말에 민경채의 표정이 복잡해져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자신까지 위험해지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조금만 더요. 회장님의 비자금 증거를 더 확실하게 잡고 사장님이 연루되지 않을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해요. 김선재의 말에 민경채는 한숨을 쉬어요. 당장 복수하고 싶지만 자신의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죠. 변호사님이 계획을 세워주세요. 네, 사장님. 우리가 함께 해온 일들처럼 이번에도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선재의 말에 민경채의 눈빛이 희망으로 가득 차요. 마침내 자신을 구원해줄 방법을 찾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다른 조건은 없어요? 민경채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요. 김선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요. 나중에 말씀드리죠. 지금은 일단 회장님부터 처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민경채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지만 지금은 김선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장님, 공 실장이 단순한 메이드가 아닙니다. 김선재가 갑자기 폭탄 발언을 터뜨려요. 민경채의 눈이 커지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공 실장이 회장님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비자금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어요. 김선재의 말에 민경채는 충격을 받아요. 그동안 공 실장을 그냥 아버지를 돌보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이 날 속였단 말이야? 민경채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가득해요. 공 실장이 자신 앞에서는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네, 공 실장은 회장님의 가장 측근입니다. 회장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김선재가 차분히 설명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게 깔려 있어요. 그럼 공 실장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바로 그겁니다. 공 실장만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회장님의 모든 약점을 잡을 수 있어요. 김선재의 말에 민경채의 눈이 반짝여요. 마침내 완벽한 계획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공 실장이 우리 말을 들을까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충성스러운데. 민경채가 걱정스럽게 말해요. 공 실장은 민두식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장님, 세상에 절대적인 충성은 없어요.
공 실장도 사람인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김선재가 냉소적으로 웃어요. 그 웃음에는 인간의 욕망을 꿰뚫어보는 차가운 통찰이 담겨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공 실장이 회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혹시 자신만의 작은 이익을 챙기지 않았을까요? 김선재의 말에 민경채는 고개를 끄덕여요. 공 실장도 결국 사람이니까 욕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 실장의 약점을 찾아서. 정확합니다. 공 실장의 약점을 찾아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죠. 김선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민경채가 자신의 계획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 공 실장의 약점이 뭘까요? 민경채가 궁금해하며 물어봐요. 김선재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요. 제 추측으로는 공 실장이 회장님 몰래 비자금 일부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요? 오랫동안 그런 큰 돈을 관리하면서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김선재의 말에 민경채는 무릎을 쳐요. 그럴듯한 추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증거만 잡으면 공 실장은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회장님에게 들키면 자신이 끝장이니까요. 김선재의 설명에 민경채의 얼굴이 밝아져요.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좋아요. 그럼 오늘 밤에 공 실장을 만나볼까요? 민경채가 성급하게 말하자 김선재가 손을 저어요. 아직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요. 조금 더 조사한 다음에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민경채가 김선재를 완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요. 김선재의 계획에는 분명 더 큰 목적이 숨어 있을 텐데 민경채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속였어? 그날 저녁 민경채가 민간의 거실에서 공 실장을 마주보며 날카롭게 따져요. 김선재와의 대화 이후 공 실장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공 실장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여요. 평소와 다른 민경채의 차가운 시선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공 실장, 당신이 단순히 아버지 뒷바라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민경채가 공 실장 주위를 천천히 돌며 압박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위협적인 분위기예요. 저는 정말 회장님을 모시는 일만. 거짓말 그만해. 당신이 아버지의 돈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 민경채의 폭발에 공 실장의 얼굴이 새파래져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저 회장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래, 아버지가 시켰겠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도 뭔가 챙긴 게 있을 거 아니야? 민경채의 날카로운 추궁에 공 실장의 손이 떨려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정말 끝이야. 공 실장의 속마음이 흔들려요. 사실 민두식의 치매 연기 시절 공 실장은 일부 비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놨거든요. 나중에 회장이 정말 치매에 걸리면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공 실장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지만 민경채의 눈에는 그 동요가 그대로 보여요. 공 실장,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보여. 얼굴에 다 써 있다고. 민경채가 공 실장 앞에 바짝 다가서며 위협해요. 공 실장은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등을 대고 말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 실장의 목소리가 떨려요. 하지만 민경채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당신 통장 확인해봐도 되겠네. 아무것도 없다면 문제없을 거 아니야. 민경채의 말에 공 실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요. 통장을 확인당하면 모든 게 들통날 거거든요. 사모님, 그건 왜? 뭔가 숨길 게 있어. 민경채가 승리의 미소를 지어요. 공 실장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때 공 실장의 머릿속에 갑작스런 깨달음이 스쳐 지나가요. 이대로 회장님 옆에만 있어서는 내 목숨이 위태롭다. 민두식이 점점 공 실장을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비자금 관리에서도 공 실장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만약 민두식이 공 실장의 배신을 눈치채면 공 실장은 완전히 끝장이에요.
공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경채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민두식에게 계속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택할 것인지 말이에요. 뭐야? 할 말이 있어? 민경채가 공 실장을 내려다보며 기다려요. 공 실장의 입에서 나올 말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도 그쪽 편에 서야겠습니다. 공 실장의 충격적인 고백에 민경채의 눈이 번쩍 뜨여요. 마침내 가장 중요한 카드를 손에 넣은 거예요. 공 실장의 고백에 민경채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떠올라요. 드디어 아버지의 가장 측근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 거예요. 정말이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민경채가 공 실장을 의심스럽게 쳐다봐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심이라 믿기지 않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한계입니다. 공 실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털어놔요.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회장님이 점점 저를 의심하고 계세요. 치매 연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공 실장의 고백에 민경채는 귀를 기울여요. 이게 바로 자신이 원하던 정보거든요. 어떤 실수? 회장님이 치매 연기를 하시는 동안 저는 정말 치매에 걸리신 줄 알았습니다. 공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 노후를 위해 비자금 일부를 따로 보관해뒀습니다. 공 실장의 폭탄 고백에 민경채의 눈이 휘둥그레져요. 김선재의 추측이 정확했던 거예요. 얼마나? 약 50억 정도입니다. 민경채는 그 엄청난 금액에 입을 벌려요. 공 실장이 그렇게 큰 돈을 빼돌렸다니 믿어지지 않거든요. 50억이나? 공 실장, 당신 생각보다 담이 크네. 민경채가 비웃듯 말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공 실장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있어요. 사모님,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치매에 걸리시면 저는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공 실장이 변명하듯 말해요. 하지만 민경채는 더 이상 그런 변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제 회장님이 그걸 눈치채셨다는 거야? 네. 최근 들어 비자금 관리에서 저를 점점 배제하려 하세요. 아마 의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 실장의 말에 민경채는 고개를 끄덕여요. 아버지 민두식의 성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편에 서겠다는 거지. 네, 이제 회장님 편에만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들키면 저는 끝장이에요. 공 실장의 절박한 말에 민경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완벽한 동맹을 얻은 거거든요. 좋아. 민경채가 공 실장에게 손을 내밀어요. 공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당신이 빼돌린 50억, 그건 나중에 회계 처리해야 해. 하지만 당신 몫은 보장해줄게. 민경채의 말에 공 실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자신의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비자금 정보를 나에게 넘겨줘야 해. 네, 알겠습니다. 공 실장이 고개를 끄덕여요. 이제 완전히 민경채 편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아버지한테는 절대. 당연합니다. 민경채와 공 실장의 악마적 동맹이 성사돼요. 하지만 이 순간 두 사람 모두 모르고 있어요. 민두식이 이미 모든 걸 눈치채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 멀리서 민두식의 차가운 눈빛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어요. 권력의 게임에서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될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가족 간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다 보고 있었다. 민두식의 차가운 독백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져요. 민경채와 공 실장의 모든 대화를 지켜본 민두식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하고 있어요. 과연 민두식은 언제부터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딸의 배신과 가장 신뢰했던 공 실장의 뒤통수를 어떻게 응징할까요? 한편 김선재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혼자 미소를 짓고 있어요. 민경채와 공 실장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김선재도 모르고 있어요. 자신 역시 누군가의 더 큰 계획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백설이는 민세리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활용할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민경채, 이제 너도 사장직뿐만 아니라 딸까지 잃어보라. 복수의 여신 백설이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다음 회차는 민두식의 무서운 응징이 시작됩니다. 배신자들에게 내려질 천벌 같은 복수, 그리고 민경채가 상상도 못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어요. 권력과 복수가 얽힌 이 잔혹한 게임에서 과연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